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수는 지금 진행의 김상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서비스업 경기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표 부진이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가 된 건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고용 지표가 안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는 지금에서는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밤이지만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형근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이형근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근 마스터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고수는 지금 두 번째 출연이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까요? 자, 금요일 날 제일 즐거운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시장 확대성이 가장 큰 FOMC의 발언일 겁니다.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발표되는 연준의 기조연설이 이게 시장의 상방을 아니면 동결을 하방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한번 그 얘기 재미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FOMC 기조 연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생기는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형근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오늘 상승 출발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네, 전일 대비 0.68% 오름세입니다. 2,9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3% 오름세입니다. 7,72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64% 오름세입니다. 53달러 3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1% 하락세입니다. 1,50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6% 약보합권입니다. 1.102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경기까지 가파른 둔화세를 보이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9월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앞서 제조업 PMI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발표된 데 이어 서비스업 경기까지 둔화세를 보이며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EU에 대해 새로운 관세 폭탄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오는 18일부터 EU에서 수입하는 항공기의 10%, 농산물과 공산품 등의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WTO의 관세 부과 승인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당연히 반격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미중 무역협상에 스몰딜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그레이트 딜이나 노딜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러한 관측을 부인한 것입니다.
국제유가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제조업 지수 하락으로 전 세계 제조업 둔화세가 다시 확인되면서 유가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수요 증가세는 약화하는 반면 미국의 셰일 석유를 비롯한 전 세계 석유 공급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형근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얼마 전에 미국의 제조업 PMI가 10년 내 최저치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서비스업 지수도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전망치 크게 밑돌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까지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또 세계적으로 제조업 둔화가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는 그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이 소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자, 제조업이 최악이라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과 이어지고 서비스업, 금융업까지도 그리고 기업의 재투자까지도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미국 경제의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단기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구를 하나의 큰 마켓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소비와 제조가 있겠죠. 그 소비의 가장 버팀목이 미국인데 소비를 하기 위해선 소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득을 받쳐주고 있는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이 개인들한테는 그 소득의 주된 소득원인데 그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 소비가 축소되고 있다. 시장 상황에는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네. 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10년 내 최저치 기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또 서비스업 지수도 부진하게 발표가 됐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제조업이 부진하면서 소비도 축소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단기적으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경기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EU는 그간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이번에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관세 폭탄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항공기의 10% 그리고 농산물과 공산품 등의 25%의 관세를 오는 18일부터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서 바로 또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또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이렇게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진짜 미국이 EU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EU를 어느 정도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길을 들이는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아주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뭐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고요. 소비, 금융 모든 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EU와의 긴 싸움보다도 내가 미국이 중국과 싸울 때 넌 누구 편을 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EU한테 단기적으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어필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번 헤드라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다음 주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스몰딜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한 겁니다. 다음 주죠. 이제 10일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 이뤄질 텐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습이죠. 뭐 all or nothing. 뭐 북미 핵談판도 그때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스몰딜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미중 무역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이른바 미국 말 잘 듣고 패권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잘 살래 중국한테 아니면 여기서 끝날래. 이렇게 하나의 딜을 치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바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5년 정도의 제한적 통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은 거의 종신에 가까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진핑이 뭐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대지파동이나 실업률, 제조업 하락 등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미국과 싸울 때는 더 유리한 고지에 있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고위급 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위가 아닌 중국의 우위에서 싸울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내가 크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크게 딜을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겁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중국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자막으로 좀 속보가 지나갔는데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주에 열릴 이 고위급 협상에서 몇 가지 깜짝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는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무역의 우위는 바로 위에 있다고 중국이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말이 안 먹히는구나.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가자라는 제 발언 이후 하면서 바로 속보가 떴는데요. 같은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번 딜 같은 경우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국제유가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 피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었는데요. 다시 금방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오히려 피습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수요 증가세가 줄어드는데 석유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앞으로 유가 하향 움직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유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장기적으로 누구나 보시다시피 오일은 하방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 둔화의 우려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심리가 지배적으로 안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다소 안 좋은 모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시추공수 발표에 의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원유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가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자, 사우디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1등이고요. 거기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얼마 전에 폭등했던 그 드론 있죠? 네. 시추 드론 폭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가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산유량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물량은 늘어나고 경기 둔화로 인해서 공장은 안 돌아가고 석유를 쓰고 있지 않죠.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중국이 다시 제조업 지수가 활발히 일어나면 그때 돼서야 어느 정도 원유 부분이 해소가 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원유가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잠시 후에 또 업앤다운 코너에서 정확한 진단 내려주실 테니까요. 그때 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근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전일 대비 0.52% 상승입니다. 2,92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7% 오름세입니다. 7,70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16% 오름세입니다. 53달러 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8% 하락세입니다. 1,50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5% 약보합권입니다. 1.102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형근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 9월 실업률이 3.5%로 5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주춤하며 에너지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발표되며 경기 둔화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미 노동부는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5%로 시장 예상치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된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나스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형근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자, 3대 지수인 다우, 그리고 S&P, 나스닥 등의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아시아장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스닥 미국장의 하락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로 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의 이슈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아무래도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새벽 3시에 아시다시피 FOMC 연준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세를 가져와 줄 수 있어는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불안한 심리 때문에 박스 쪽으로의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가주는 박스권으로의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수를 보시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장 흐름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방이 올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은 매수로 가되 전체적으로 중장기 트레이딩은 하방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수받아 좋은 자리는 제가 보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7611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7611 정도면은 거의 일봉에 큰 저항대가 있는 자리인데요. 네. 이쯤에서 아마 매수를 받으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자리고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 트레이딩은 매수로 잡으시되 네. 큰 중장기 트레이딩은 하방으로 가시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7,611선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좀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위쪽으로는 7580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연준의 발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나스닥, 미국 지수와 골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좀 많이 열려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보실 때 중장기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재돼 있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든 악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가져오면서 지수는 올려주되 단기적으로 그 악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올려주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눌러줄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자, 지금 저희 나스닥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또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앨런 의장과 다르게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뭐 발표 때나 아무리 기조연설 때만 되면 장들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움직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파월 같은 경우는 딱 뭐 비둘기파가 아니라 딱 강경파입니다. 강경파. 아무래도 강달러를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항상 트럼프랑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랑 부딪히면서 하는 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트럼프 너는 정치를 잘해라. 이거는 나의 역할이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이번 연도만 해도 벌써 2번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75% 정도 전문가들이 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아무래도 좀 인하 쪽으로 초점을 두고 기조연설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지금 뭐 시장에서 75%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시장의 반응과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에도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금리 인상과 인하. 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죠.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찍고 돈이 많이 돌면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가장 단순한 국가 개입이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좀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강달러가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일부러 일으킬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커다란 나중에 지금은 무역 전쟁이지만 좀 있으면 금융 전쟁이 될 거고 네. 여러 가지 전쟁으로의 확산, 패권 싸움이 될 건데요. 그 두 번째가 아무래도 저는 금융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금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금리의 FOMC의 발표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과 지표 부진에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너지 수요 역시도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크루드 오일 전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아무래도 다운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죠. 저번 주에 아무래도 큰 상방을 가져왔었고 그리고 나서 점차 초반에 상방을 가져왔고 점차 눌림을 가져오면서 아무래도 전반에 들었던 큰 상승의 폭을 다시 원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의 패권이 더 이상 사우디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미국은 사우디의 개입이나 아랍권 개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일일 생산량이 아마 1240만 배럴 정도 될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꾸준히 그렇게 이렇게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더 이상 미국이 더 이상 산유 수입국이 아닌 산유 수출국으로서 네. 1등인 부분이 아무래도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또 줄이지도 않아요. 산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은 둔화되면서 공장은 안 돌아가고 산유는 넘쳐나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방을 가는 게 매도를 가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새벽 3시에 네. FOMC 발표를 하면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하방으로 보는 게 좋으시다고 생각이 돼요.
2016년에 아마 오일값이 26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원체 산유량 자체를 늘렸기 때문에 2016년도 그 근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큰 추세의 눌림 추세가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도 매도 의견 주셨는데 오늘 좀 어떤 포인트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한적 움직임이고 네.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이란 문제도 해결됐죠. 미국이 사우디 생산량 추격했죠. 드론 폭격 여파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죠. 네.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악재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은 거의 확실한데 오늘은 단기적 포인트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크게 네. 올라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매도 자리는 53.59달러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추세에서도 조금 위쪽에 있는데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의 눌림 라인 부분입니다. 요 정도. 자, 눌림의 재시작 라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을 깨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눌릴 수 있다. 그리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뉴스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큰 추세, 안정적으로 보면은 눌림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상방을 보시더라도 네. 꼭 마무리는 매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걸로 생각이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지수 선물이 상승해서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이 가장 클 걸로 네.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75%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그 달러 인하에 맞춰서 장이 좀 상방으로 다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 Y. 자, 올라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네. 들어서 저희 월요일 때처럼 드론이 저희 시추하는 작업장을 폭파했다거나 아니면 사우디가 갑자기 원유 공급량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올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같아서는 큰 이슈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궁금한 거 드리자면, 물어보십시오. 이란과 미국이 계속해서 좀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재를 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아까도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자, 예전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산유량을 증대하지 않았을 때는 네. 오펙에 관여도 많이 하고요. 중동에도 많이 이라크를 도와준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군사적 개입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좋고요. 네. 내려가면 자기랑 적국이 그거에 따른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손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냅두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긴장감, 텐션을 유지하면서 네.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네, 네. 그러면서 텐션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름감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처럼 뭔가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원유 가격을 지키기에는 생산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봐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텐션을 유지하는 건 미국이 원유로 돈을 벌고 있는 시점이죠. 1등이니까 이제.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오펙에서 원유량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아무래도 이 하방의 눌림은 계속 될 것이다.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눌림 물량에서의 이제 오늘 FOMC 발표가 예상되니 오늘 네. 여기서 청산하자, 올리자 그런 물량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유가가 좀 어느 정도까지 좀 많이 빠질지 아니면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일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이 추세 라인을 50.48 라인을 깨는 거거든요. 네. 50.48 라인을 깬다면 그 다음에 바로 하방으로의 긴 추세의 시작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 때 예전 봉을 봤을 때는 네. 요 봉이죠. 예전에 뭐 11월 13일 봉을 기점으로 보면 11월 13일 날 요 봉이 깨자마자 긴 추세의 하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5일의 종목의 특성이에요. 5일의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지금 지탱해주는 50.48 라인을 깨주면 긴 하방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한 일주일 정도 쭉 떨어지는 지금 8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자, 이거는 이슈권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갭 상승을 메워주는 장의 흐름이고 그 이후에 추세적인 부분이 나와주면 저는 아마 4, 5달러도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50.48달러 선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위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렇게 저희 크루드 오일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골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10년 내 최저 수준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 부문 역시도 관세 우려 속에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두 지표 부진한 성적 거두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 전략 어떻게 챙겨가 봐야 할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저는 골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종목 중에. 네. 골드는 아무래도 위쪽으로 아무래도 좀 많이 추세적으로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 자체가 지금 시장의 경기도나 그리고 많은 악재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해주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이 네. FOMC 발표 이전까지는 서로 눈치 싸움이에요. 정말 75%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 또는 동결을 해버린다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커다란 인플레이션 큰 악재로 작용을 하면 미국도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네. 동결이나 인상을 했기 때문에 1 정도 만약에 다운이 된다면 다른 나라는 10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한 나라 같은 경우는 충격이 큽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골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을 가져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첫째 금값 상승을 도울 거고요. 네. 그리고 베이지북에서 경제 위험 요소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뽑고 있는 점 역시도 단기적으로 해소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중장기적으로 금값이 상승으로 갈 걸로 예상합니다. 네. 지난 6월 7일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무역 긴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그때 정확히 명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경제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6월에 말했던 거 그대로 이번에도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거기에 더해 미국의 내수 부진 등이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둔화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골드가 상방 쪽으로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없는 금의 악재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효과, 달러 약세의 효과로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3시 전까지는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눌림도 들어올 수 있지만 3시 이후에 연준의 발표 이후에는 발빠르게도 그리고 조금 길게 보시더라도 상방으로의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매수 쪽 보고 계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외신 소식들 보다 보니까, 어떤 뭐 일부 전문가들은 골드가 뭐 안전자산 측면에서 2,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내놓기도 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그래도 1,5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그 정도까지 갈까요? 2,000불이요. 온스당 2,000불이라. 그러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릴 때 한 돈에 얼마였죠? 한 3, 40만 원이었나요?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건데요. 네. 금값은 세계 경제는 80년 주기로 큰 호황과 그 안 좋은 상황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인다고 해요. 네. 골드 역시도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00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미중 무역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야 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방 끝날 전쟁이 아니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무역 전쟁이죠. 그렇죠. 뭐 2차적으로 금융 전쟁, 3차적으로는 뭐가 될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미중 무역의 패권 자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네.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현금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투자처가 돈이나 현금 쪽으로 몰리는 성향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매수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형근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네, 전일 대비 0.46% 오름세입니다. 2,9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8% 오름세입니다. 7,7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78% 오름세입니다. 52달러 8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2% 하락세입니다. 1,51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8% 강세입니다. 1.103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저희 오늘 나스닥과 함께 또 크루드오일, 골드 전략 짚어봤는데 S&P 500도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네, S&P 500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네, 차트 보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P 같은 경우도 네. 큰 흐름은 뭐 나스닥이랑 동일하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상방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내수 경기 활성화라든가 금리 인하 부분이 오늘 단기적으로는 올릴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큰 모멘텀으로 해서 받쳐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도 크게 상방을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추세 상방. 오일 같은 경우도 갑자기 올라갔던 거 다시 갭을 다 메꾸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 크게 올라가더라도 그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을 메꿀 확률이 더 많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상방보다는 중장기 추세는 하방으로 보는 게 나스닥과 동일하게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상방을 보시되 네.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수익 청산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방의 눌림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상방을 보시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방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유로 FX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로 FX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유로 XF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앞두고 있고요. 자, 네.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유로 FX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유럽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미국도 가장 중요하지만 유럽 안에서의 독일,
독일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유럽을 받쳐주는 제조 국가가 독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내수보다도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하향 조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 0.3%를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 0.2%, 중국도 1% 한 마당에 독일 같은 경우 0.2%나 했습니다. 네. 그 탄탄한 독일 역시도 경기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번 연도 역시 유럽의 제조 시장 자체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쉽게 얘기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느 편인지 너 흑할래 백할래 유럽한테 그렇게 지금 푸시를 가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까는 에어버스에 관해서 유럽연합에 대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25%의 관세를 더 내가 때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 유럽 길들이기죠. 네. 너희가 중국에 붙을래? 중국 같은 경우는 동유럽 같은 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서유럽은 좀 약하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미국이 윽박 지르는 거죠. 어디에 붙을래? 미국에 붙을래? 중국에 붙을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상황은 뭐니 해도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올라갈 이유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를 아마 저희 선물인들은 좀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까지도 유럽연합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으로의 그림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도 역시 매도 전략, 매도 포지션 잡아주셨고요. 자, 저희 질문하기 전에 오늘 또 국내 선물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8월 달에 큰 하락 이후 9월 달에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있죠. 금리를 조율하는 한국은행이 있는데요. 이달 16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0.2% 정도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우리나라 금리가 아마 역대 최저일 겁니다. 역대 네. 최저가 제가 알기로 1.25 정도 될 건데요. 자, 금리가 너무 내려가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돈을 풀어 제끼는데도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 일본을 따라갈 확률도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쓰지,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없어지고 디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자, 유동성 디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무서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도 뿌리고 기업한테도 뿌리고 기업한테는 투자해. 근데 기업 같은 경우도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R&D를 새로 개발을 한다거나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 유보금으로 쌓아놓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회사 유보금이 대단합니다. 해외 쪽에다가는 풀죠. 네.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데 삼성은 공장을 짓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를 해외 시장, 해외 기업들도 지금 떠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네. 여기서 장사를 하고 제조를 해서 돈을 벌면 왜 떠나겠습니까? 여기서 물건을 찍어도 사람들이 사지 않아. 근데 돈은 많아. 근데 반대로 이상하게 부동산 값은 올라요. 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변동하지 않는 부동산에 변하지 않는, 많이 변하더라도 집은 남아 있잖아요. 가격은 떨어져도요.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유동성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좀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역시도 지금 뭐 국내 시장, 선물 시장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도 뭐 물론 있지만 큰 게 지금 국가에서 나라 돈으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을 보고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 자체가 마켓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하나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고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지금은 나라가 정부가 맡고 있지만 큰 하방의 큰 파도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자, 지금 오늘 국내 선물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선물도 역시 좀 하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질문 주셨는데 골드에 대한 질문 먼저 주셨네요. 골드 12월물 1,504에 한계약 매수했습니다. 청산 시점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 답변해 드릴까요? 예, 매수 시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골드 12월물 1,504에 한계약 매수라고 하시네요. 아, 1,504예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얼만큼 포지셔닝을 유지할지가 큰 관건인데요. 네. 만약에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네. 제가 예상하는 고점 부분은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 큰 상방세보다는 추세적 상방세를 추세적 상방세보다 큰 상방세보다는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계약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자, 한 100틱 정도, 네. 1520 정도 수익 청산하시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익 청산을 가져오실 수는 있으실 네.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매수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으시기 때문에 한계약으로도 뭐 달러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한 1,400불 이상은 수익이 나실 걸로 예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520선 정도의 1,520달러 선의 청산 시점 좀 전략을 주셨고요. 자, 크루드 오일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죠. 크루드 오일 52.60에 한계약 매수 보유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 주셨네요. 52.60이요? 네. 자, 우선 매수 포인트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도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매도의 그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오일은 악재가 있어야 돼요. 예, 산유량이 줄어든다거나 누가 와서 오일에 무슨 오일 캐는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오펙에서 야, 오일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같이 담합해서 좀 줄이자. 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일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 좋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오일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골드와 마찬가지로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오일 같은 경우 54달러 근방에서의 아까 53.50 정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제한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일인데요. 네. 왜냐하면 모멘텀 자체 너무 약합니다. 예, 단순 금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하셨다면 53.40에서 45 정도 사이에 청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고점을 근방에 간다. 말씀드리는 순간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새벽 3시 전까지 아무래도 박스장을 형성하면서 움직임은 줄 테지만 네. 위쪽으로 제한된 상방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53.50달러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 근방에서의 청산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고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위쪽으로는 좀 제한돼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자, 현재 52.60에 한계약 매수 들어가셨는데 53.40에서 45선에 청산하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가득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현근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부터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수는 지금과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